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스파이 패밀리 포조 가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냐와 아카자가 쿄조로와 싸우게 되고 로이드와 요루가 상인류 다큐타로 남매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기할때에서는 처음으로 상인의 혈기를 대체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기뻐했는데 로이드와 요루의 활약이 컸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죠. 하지만 로이드와 요루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서 딸 아냐를 혈기들에게서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만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는 혈기들을 산채로 붙잡아 그들의 정보를 알아내보려고 했는데 그할때 정보원들은 혈기들은 무자의 정보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무자의 저주로 인해 몸이 붕괴되어 버린 것 때문에 정보를 알아낼 수 없다고 했죠. 그의 로이드는 입 밖에 낼 수 없어도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고 로이드는 스파이 생활을 할 때 활용했던 방법 고문대에 놓고 혈기들에게 한 글자 한 글자 가리키며 단어들을 조합해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기들은 고개만 끄덕이는 게 되기 때문에 몸이 붕괴되지 않고도 귀할때에게 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었죠. 물론 한마디로는 정보를 확장할 수 없으니 혈기를 산채로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을 지닌 주들이 앞장서서 혈기들을 데려와 이 방법을 통해 정보들을 취합했습니다. 그에 무자는 푸른 피아나라는 것을 찾도록 모든 혈기들에게 지시를 내려온 상태, 그리고 아무래도 그 피아나를 찾는 목적은 태양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것, 그리고 헬기가 인간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피기어를 가지고 있는 상대를 붙잡은 것이 아닐까 라는 추측이 있었죠. 귀할때에서는 이런 방법을 이제야 생각을 해냈다는 것에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정보를 모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로이드는 일단 푸른 피아나라는 걸로 혈기들을 유인해보기 위한 작전을 세웠고 일부러 가짜 푸른 피아노를 만들어 어떤 장소에 놓은 뒤 혈기들에게 정보를 퍼뜨렸죠. 혈기들은 그 푸른 피아노를 찾기 위해 그 장소에 왔다가 매복해 있는 귀할대 검사들에게 퇴치를 당했고 무자는 그곳에 정말로 푸른 피아노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인호 교코와 상인사 탱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곳에서 퇴장당했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지닌 상인의 혈기들은 매복해 있는 귀할대 검사들의 공격을 쉽게 받아쳤고 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며 나아갔죠. 그때 상현호 교코의 앞에 하주 무이치로가 모습을 드러냈고 교코는 무이치로의 어린 겉모습에 귀할때에서는 이런 꼬마까지 활용하느냐고 여유롭게 다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이치로가 안개업을 시연해 교코의 공격을 막아냈고 교코는 예상보다 빠른 무이치로의 공격에 한껏 당황했죠. 하지만 교코는 상현호의 혈기인 만큼 검사들과의 싸움에서 아주 베테랑이었고 온갖 혈기술로 무이치로를 현혹시키며 데미지를 누적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교코는 무이치로에게 엄청난 도발을 했는데 무이치로는 냉정을 잃고 달려들었다가 그만 교코의 혈기술 소옥발에 갇히고 말았죠. 교코는 검술은 뛰어나지만 역시 어린아이라 그런지 싸움의 대응 능력은 부족하군. 이만 죽어라 라고 하며 소옥발에 갇힌 무이치로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이치로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섬뜩한 기운이 느껴져 몸을 틀어 방어자를 설치했지만 날아오는 공격을 받고 엄청난 충격에 튕겨 나갔죠. 효코는 뭐한 녀석이냐 라고 하며 그쪽을 보니 요루가 서 있었고 무이치로 쪽으로 시노부가 한 걸음에 뛰어와 벌레의 호흡으로 수옥발을 찢어버렸습니다. 홀록거리면서 수옥발에서 빠져나온 무이치로, 요루는 무이치로를 보며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과 함께 자라왔다 보니 저런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했죠. 교코는 여자 2명이 있어봤자 내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 여자가 남자보다 체구도 작고 힘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혈기를 처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벌레업을 시연해 교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요루는 맞아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공격에 가담을 했는데 교코는 저 녀석들 뭐지? 목소리가 똑같은데 설마 분신술? 저 녀석들도 교코처럼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이? 라며 당황했죠. 교코는 시노부의 매서운 찌르기 공격은 어떻게 피해낼 수 있었지만 뒤이어 날아오는 요루의 발차기에 튕겨 날아가 땅에 뒹굴었고 이 모습으로는 안되겠다고 부들거리며 근육형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때 요루가 뛰어와 근접전으로 격투를 했고 교코는 요루의 팔을 잡았지만 요루가 엄청난 괴력으로 교코를 엎어쳤고
교코는 아니 아까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다며 이건 완전 괴력 그 자체잖아 라며 당황했죠. 그러다 교코는 이렇게 있다가는 살해당할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쪽으로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 그곳에는 웬 여자 검사 한 명이 서 있었고 교코는 저리 비켜 라며 그녀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미츠리는 그 주먹을 잡고 그대로 엎어치기를 했고 교코는 그 힘에 땅에 꽂혀버리게 되었죠. 교코는 피를 토하며 귀할대 여자들은 다 이렇게 괴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뿐인가? 라고 충격을 먹었고 미치리는 요르씨가 저번에 알려준 호신술이 정말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행복했습니다. 교코는 겨우 일어나 분노하며 이 자식들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몸이 안개에 휩싸이는 기분이 들더니 목이 날아갔고 반정을 마련한 무이치로가 싸늘하게 교코를 지나갔죠. 그 모습에 요르, 시노부, 미치리는 오 라고 하며 박수를 쳤고 무이치로는 누나들의 환호를 듣자 무표정하게 뒤를 돌았는데 귀가 이미 빨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치리는 그 모습에 귀엽다고 깍깍거렸고 시노부는 토키토시도 남자였군요 라고 놀렸고 요르는 저 나이 때 남자아이들은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만들 놀이라고 했죠. 한편 한탱구와 싸우고 있던 로이드, 기우, 오바나이 한탱구가 나타나자마자 오바나이가 뱀의 호흡으로 그의 목을 베어냈지만 한탱구는 계속해서 분열이 되었고 오바나이는 이 녀석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며 당황했습니다. 기우는 그래도 묵묵하고 쿨하게 한탱구의 분신들과 싸웠고 로이드는 이 혈기를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분신들의 모습을 보고 빠르게 판단을 했죠. 로이드는 아무래도 이들을 배워도 죽지 않는 거 봐서는 본체가 따로 있을 것 같다고 우린 새로운 작전을 짜서 저 혈기를 상대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유아독존으로 로이드의 말을 듣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했고 기우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던 오바나이 역시 단독 행동을 하고 있었죠. 로이드는 이런 임무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인데 계획이 어그러졌다는 것에 당황했지만 초일류 스파이에겐 순간적으로 차선책을 세우는 능력이 있었고 오바나이와 기우 둘 다 협력은 제대로 하지 않지만 실력만큼은 출중한 검사라는 게 보였고 한탱구의 분신에게 쉽게 당할 것 같지 않았기에 자신이 직접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이드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찾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었고 혹시라도 다른 혈기들이 숨어있을 것을 대비해 그 주변에 있을 때 모든 장소들을 외워놓은 상태 귀할 때의 흔적이 아닌 다른 이의 흔적을 분간해낼 수 있는 예리함으로 샅샅이 뒤져보았고 작은 나뭇가지가 어떤 무게에 의해 부러진 흔적을 보고 혈기가 이쪽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고 미세한 흔적을 찾아가다 보니 어떤 혈기가 바위 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탱구는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냐며 깜짝 놀랐고 곧바로 도망가기 위해 흙바람을 일으키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로이드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에 시노부가 만들어준 등꽃독을 묻혀놓은 총알을 넣어 그대로 한탱구의 심장에 쐈고 한탱구는 이미 본신들에게 많은 힘을 할당해 놓은 상태라 그 독에 온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죠. 그때 로이드는 뛰어가 네 녀석이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준다면 살려주겠다고 하며 그동안 모은 무한성의 위치로 추측되는 지도를 5개 보여준 뒤 이 장소 맞으면 끄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탱구는 모든 지도에 고개를 끄덕였고 로이드는 이 녀석의 마음은 잘 알았다며 그대로 일련도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한편 아카자는 쿄조로와 싸운 이후 자꾸만 두통이 몰려왔고 아냐에게 저번에 네가 말한 코요키라는 단어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냐는 그때 쿄조로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걸 들키게 되면 버려지게 될까봐 비밀로 해왔기에 자신의 능력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을 계속 돌렸죠. 하지만 아카자는 정말로 그 코요키라는 단어가 뭔지 자신을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지 알고 싶었고 아냐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자 그렇다면 너를 여자만 주구장창 잡아먹는 사이코 혈귀에게 데려가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냐는 아카자의 속마음에서 그 도우마 사이코 자식에게는 이 꼬맹이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아냐는 그 협박에 통하지 않았고 배짱을 튕겼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아카자의 아이트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아카야는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도우마 이 녀석이 여긴 웬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군께서 요즘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어서 말이죠.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했죠. 아냐는 헉 저게 아카자가 말한 사이코? 여자만 잡아먹는? 이라며 당황했고 아카자 역시 속으로 젠장 하필 이럴 때 저 자식을 만나다니 라며 초조해하고 있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냐를 보고 확실히 평범한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맛있게 생겼네요. 아카자공 혹시 저 아이를 내게 양보할 생각 없나요? 라고 했죠. 그의 아카야는 이 아이는 모자님에게 바치라이다.
절대로 이놈한테는 넘겨주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그거 참 아쉽군요 라고 했고, 그렇다면 저랑 같이 지금 무한성으로 가도록 하죠 라고 했죠. 그런데 도마의 속마음은 아카야가 방심할 틈을 타 아냐를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냐는 그 마음을 읽은 뒤 아냐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허둥지둥 졸라댔습니다. 아카야는 진작 이 녀석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태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라고 생각하며, 도마 너는 여기서 기다려, 이 녀석 볼일 보게 한 다음 가자고 라며 아냐를 화장실로 데리고 왔죠. 그때 아냐는 아카자에게 황급하게 코유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냐는 아카자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아카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카자가 아닌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듣게 되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아카자를 맴돌며 아카자의 자신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이름은 코유키, 제발 더 이상 인간들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했죠. 아냐는 아카자의 마음속에 있던 코유키가 도우마가 이렇게 찾아온 상황을 보고, 큰일이야, 하쿠이 씨는 저 혈기에게 예전에도 패배했었어,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기에 아냐는 아카자에게 사실대로 자신의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두통이 몰려오며 하쿠지, 코유키라는 단어에 뭔가 떠오르는 듯 했고, 갑자기 쏟아져오는 현기증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아냐는 아카자에게 정신 차려 라고 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아카자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했고, 갑자기 도우마가 어라?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도망이라도 갔을까 했는데 뭐하고 있는 거죠? 라며 다가왔습니다. 도우마는 역시나 저 아이는 제가 잡아온 편이 좋겠어요, 부장님도 그 정도쯤은 눈 감아주시겠죠? 라고 하며 웃었고, 아냐는 휙 놀라며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도우마는 순식간에 아냐의 앞까지 점프해 길을 막았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뛰어와 주먹으로 도우마를 쳐 날려버렸고,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아냐에게 손을 데려가느냐 라고 했죠. 아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카자에게 저 혈기 이길 수 있어? 라고 물었고, 아카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 혈기만큼은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으니 모든 걸 걸고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씩 웃으며 그깟 꼬마 여자일 때문에 지금 목숨까지 거는 건가요? 당신은 여자를 싫어하지 않나요? 당신답지 않은 행동이네요 라고 했죠. 아카는 나다운 행동? 나는 원래 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놈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걸 잊고 있었던 것뿐. 지금 이 행동이 진짜 나다운 행동, 바로 원래 내 이름 하쿠지의 의지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조 가족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퀴칼 속 캐릭터들과 합작해 상인들과 싸우는 전개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스파이 패밀리는 액션 애니라기보다 코미디에 가까운 애니이다 보니 그들의 힘만으로 격파하는 것보다 다른 캐릭터들과 합을 맞추며 사건을 해결하는 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